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겁니다. 대리점 이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7가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영업 문화의 건전성,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 보고 오시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요건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넘게 보험 대리점이 있거든요. 줄을 세웠어요. 1등서부터 10등까지. 자, 근데 요 5개 회사 있죠? 상위 5개 초대형 법인 대리점 중에 2개 회사가 직전 1년 동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냐?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몇 개 회사가 받았냐? 2개 회사가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얼마 동안 못하냐? 한 회사는 2달 동안, 한 회사는 한 달 동안 못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많으면 15,000명, 적으면 8,000명이 넘는 설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는 정말로 잘못된 영업을 한 설계사님들도 계실 거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님들은 뭐예요?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설계사 업무를 수행했겠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했냐? 싸잡아서 전체 다 영업 정지를 때려버렸어요. 그 중에 한 회사는 거의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한 회사는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될 거고요. 제가 말하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왕이면은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옮기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지, 동료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자의 마인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라. 그래야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출근 문화 정착되어 있는지, 교육 문화 정착되어 있는지, 관리자는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마인드는 어떤지, 이 3가지 볼게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분들 내지는 근무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요. 우리 보험 영업은 혼자 하는 일일까요? 같이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혼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왜냐? 옆에 사람이 연봉을 억을 받든 아니면 연봉이 200만 원이 되든지 간에 내 소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보험 영업 조직은 특히 그래요. 네? 내가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영업은 혼자 하는 일이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후자에 가까워요. 보험 설계사는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같이 하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일하기 싫어지는 상황도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옆자리의 동료가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같은 환경에서 열심히 뛰는 동료 설계사들을 보면서 나는 좋은 긍정의 기운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진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기운을 꺾는 그런 동료들, 그런 조직이 있을 수도 있다. 일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있잖아요. 잘 되는 영업 조직에는 그 특유의 기운, 기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이나 기세는 보면 어디서? 사람들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에? 표정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그 기운, 바람직한 기운을 갖는 조직으로 만들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출근 문화다라고 봅니다. 사실 보험 영업은 그렇습니다.
내가 출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출근을 안 하는 걸 당연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이 일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오늘은 출근하기 싫다 하더라도 내 동료들의 어떤 기운을 위해서 요거는 지켜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 보험 회사에 사무실은 출근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착이 된 회사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요새는 다 비대면이고 언택트거든. 글쎄요, 그건 맞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출근이 안 되는 조직치고 잘 된 조직을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교육의 문화, 영업 교육 관련된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대리점으로 옮기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상품을 고객님한테 추천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상품 중 고객님한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사실 대리점 설계사의 최대 강점은 그거예요.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을 한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어떤 안보험이 새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안보험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잖아요. 몇 달 내로 쫙 깔립니다, 그게. 근데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디테일이 달라요. 보험료라든지 보장받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이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내 고객한테 맞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려면 각자의 상품들의 장단점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데 오히려 더 어떻다? 혼란스럽다. 내가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해갖고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게 장점이 되는 거지, 이 능력 없으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육이에요. 네? 수십 개 회사를 취급을 하고 수백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조건들이 매주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캐치를 바로바로 하려면 교육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보험 대리점에 교육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근이 되는지, 그리고 교육이 잘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관리자는 보험 영업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뭐 관리자다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나를 리크루팅한 매니저인지 지점장인지 뭐 단장인지 본부장인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20년 정도 보험회사에 있어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람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설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리크루팅한 나의 관리자, 뭐 매니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지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소정의 리크루팅,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설계사님이 볼 때 이 관리자가
정말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 꼴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설계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진짜 밤늦게까지 일해갖고 뛰었는데 왜 주머니로 내가 일한 돈이 들어가요? 나 꼴보기 싫어요. 팀 옮겨주세요. 안 그러면 저 그만두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입사원이라면은 이거를 선별할 능력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보험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 관리자의 영향, 그 다음에 마인드,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대단히 중요하다. 보통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세일즈 매니저라는 호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매니저와 세일즈 리더 중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매니저보다는 리더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 걸로 봐요. 뭐 이거 말장난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매니저는 저는 이제 말 그대로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사님들하고 목표를 공유를 하고 활동을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해서 뭐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매니저다라면은 세일즈 리더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현장을 누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응? 나를 따르라. 예? 앞장서서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확장시키고 거기서 또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관리자가 세일즈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돌아가는 업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관리만 하시는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더, 본인의 영업을 열심히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영업 경험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 체계 관련해서는 수수료 원장 공개하냐?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보험의 수금 수수료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느냐? 요거 지급하는 게 맞다. 세 번째는 생명보험 상품 초기에 시주됐을 때 환수율은 원수사랑 동일하냐? 추가 페널티가 있냐? 원수사랑 동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에 하나 내가 퇴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자녀 모집 수수료는 퇴사 후에도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지급이 된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지급이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문화 관련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는 출근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지 교육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지 관리자는 영업을 이해하고 마인드는 건전한지 이런 7가지 사항을 체크를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긴다. 이거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너무나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옮긴 회사에서 나 2달 있다 그만둘 거야. 2년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근무를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이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직 여부를 내가 위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만 그 사무실에 출근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시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기운, 사무실에 있으면 느껴지는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나랑 맞을지. 그러고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소문 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문 나면 어쩔 건데? 그거 뭐 소문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임팩트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